후난성 위의 양시주택 단지에서 자주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머리가 센 노인이 함께 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이로 보자면 그들은 아버지와 딸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눈빛과 친밀한 몸짓에서는 연인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나이 차이가 큰 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입니다. 노인은 65세의 환경미화원이고 그 젊고 아름다운 여성은 38세의 영어 교사로 그의 여자친구입니다. 27살 차이가 나는 이 커플만으로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관계에서 여성이 항상 적극적으로 대시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늙은 노인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기에 젊은 여교사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랑이 격렬해 보여도 결국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과연 이 커플은 오래도록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두 사람 중 한 명은 38세의 영어 교사 황슈취안으로 젊고 아름다운 외모와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65세의 환경미화원 첸비보로 빚더미에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이, 직업, 외모의 차이 때문에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커플은 매우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서로를 알아가다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젊은 여교사가 아버지뻘 남자에게 온 마음을 바치게 했을까요? 2012년 5월 15일 후난성 밀로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T2판 사시욱 열차 안에서 38세의 영어 교사 황슈취안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캐리어를 위칸 침대에 올리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몇 번 시도해도 되지 않아 입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훈한 억양이 섞인 목소리가 들리며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빛이 바랜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눈개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미소가 비쳤습니다. 그는 바로 65세의 환경미화원 첸비보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분명 거리의 청소부였는데도 그의 말투와 몸짓은 은퇴한 교수처럼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캐리어를 위칸에 올려준 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사정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가 아주 잘 통했습니다. 이때 황슈취안은 비로소 첸비보가 정말 학식 있는 사람이며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개혁개방의 물결에 호응하여 첸비보는 고도한히 상업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영리하고 성실하여 머지않아 큰 사업적 성공을 거두며 한때 이름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첸비보는 후난성의 드문 백만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더욱 값진 점은 그가 부유할 뿐만 아니라 교양도 있고 유머러스한 화법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 덕분에 그의 연애도 순조로웠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지역에서 유명한 미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결혼 후 젊고 아름다운 아내는 그에게 쌍둥이를 낳아주었습니다. 번성한 사업과 화목한 가정으로 이 시기 첸비보의 인생은 진정으로 원만했습니다. 그러나 드넓은 상업 세계에는 험악한 암초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창업이 성공한 뒤 그는 당시 한창 발전하던 석탄 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래 신중하던 그 남자가 부주의했습니다. 그는 파트너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서둘러 전 재산 11만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받자마자 전액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이 충격은 그의 아름다운 꿈을 단숨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첸비보는 파산했고 너무 큰 충격으로 아내가 견디지 못해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한 사업가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수십 년 동안 수백 군데를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되찾기 위해 기나긴 고소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소가 빼앗긴 11만 위안은 지금의 약 260만 위안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 그는 재혼을 시도했지만 파산 이후 물질적 조건이 너무 부족했기에 두 번째 아내도 가난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를 떠났습니다. 2012년 여름 어느 날
첸비보는 또다시 고소를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늘 그렇듯 베이징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첸비보는 이미 여러 차례 큰 충격을 겪고 어둠 속에 잠겨 있던 자신의 인생에 바로 이 기차에서 예상치 못한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그는 나이가 많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긴 여정이 힘들어 원래는 검소한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아늑한 침대표를 샀습니다. 뜻밖에도 기차에 오르자마자 한 젊은 여성이 캐리어를 올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그는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어 교사 황슈취안이었습니다. 첸 노인의 인생 이야기를 들은 뒤 황슈취안도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황슈취안은 1997년에 사범대를 졸업한 뒤 고향인 위에양 밀로로 돌아가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교사가 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자 그녀는 열정을 다해 가르치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에 훌륭한 교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사회적 존경을 받으며 성격은 활발하고 외모는 단정하고 아름다웠기에 황슈취안은 가족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유일하게 걱정한 것은 딸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에만 몰두하느라 여전히 남자친구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의 재촉에 따라 25세 때 황슈취안은 지인을 통해 같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반년 동안 교제한 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에서 그녀는 한 여성이 바라는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성격이 너무 달랐고 삶의 관념도 완전히 달라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황슈취안을 가장 슬프게 한 것은 다툰 후 그녀가 화가 나서 밥도 먹지 않을 정도였지만 남편은 무관심하게 옆에서 담배만 피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다툼과 남편의 냉담함 속에서 부부의 정은 점점 닳아 없어졌습니다. 6년 후 깊은 실망과 권태 속에서 황슈취안은 불행한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숨막히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뒤 그녀는 삶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를 위해서든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평생 혼자 외롭게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자 젊은 여교사의 삶에서 일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학급은 시험을 치를 때마다 거의 늘 1등을 차지했습니다. 수업 외 시간에도 그녀는 부지런히 스스로 공부하며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황슈취안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본 친구와 동료들은 그녀에게 젊을 때 다른 반려자를 찾으라고 자주 충고했습니다. 누군가는 열성적으로 상대를 소개해주기도 했지만 다시 쉽게 사랑의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에 얽매이지 않게 되자 그녀는 더욱 온 힘을 다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중한 업무량은 그녀의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동안 지역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자 친구들은 그녀에게 베이징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휴직을 신청하고 2012년 5월 15일 베이징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치료 여정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사랑의 문을 열어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바로 자신이 먼저 사랑을 추구하는 쪽이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첸의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된 뒤 여교사는 크게 감동했고 점차 이 굳건하게 정의를 추구하는 남자에 대한 존경과 연민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더 잘 맞아떨어지면서 원래 지루한 여정도 덜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차가 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심지어 아쉬움이 일어났고 대화가 아직 충분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작별하기 전 그녀는 스스로 첸의 전화번호를 요청했는데 이 낯선 행동을 본인조차 왜 그랬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황 교사의 머릿속에는 느릿느릿 말하던 그 노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시험지를 채점하던 그녀는 문득 첸의 번호를 눌러 소송이 진전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놀란 듯 침묵이 흐른 뒤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왜 아직 자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전화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았습니다. 황슈취아는 자신보다 27살이나 많은 이 노인과의 대화가 놀라울 만큼 편안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첸은 잘 받아주었고 때로는 아주 정확한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학교에서 직함 심사 문제로 곤란을 겪었을 때 첸은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핵심을 짚어주었는데 그것은 친한 언니들의 조언보다도 믿을만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첸 역시 자기 딸뻘인 이 여인에게서 색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가 컸지만 두 사람은 자주 전화 통화를 했고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첸은 어렴풋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 교사의 열정이 보통 범위를 넘어서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날 전화 통화 도중 황슈취아는 먼저 사랑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물론 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황의 아버지보다 겨우 1살 어릴 뿐이었으므로 그녀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교사는 이미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7살이나 많은 노인에게 연애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문장은 너무나 유치해서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첸 친애하는 당신. 오늘 화장실 근처를 지나가다 보니 당신이 낙엽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뒷모습은 정말 장엄해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첸은 그 편지를 들고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며 속으로 아마 이 여자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그를 다소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창 젊고 아름다운 여교사가 안정된 직업과 온화한 성품을 지녔는데 왜 자신 같은 늙은이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의아했습니다. 사실 노인 역시 황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나이와 형편으로는 그녀의 인생을 그르치게 될 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이른에 이른 그는 더 이상 젊은 날의 충동적인 청년이 아니었기에 차분히 이 관계를 수고한 끝에 여교사의 마음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첸의 머뭇거리는 말투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황은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사인 그녀는 돈에도 잘생긴 외모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한 벗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첸이 자신의 이상적인 반려자임을 확신했고 그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첸은 지성과 감정을 겸비한 이상적인 직이었습니다. 특히 수차례 좌절해도 결코 굴하지 않는 그의 강인한 삶의 태도는 그녀로 하여금 깊은 존경심을 품게 했습니다. 황의 흔들림 없는 마음과 끈기는 차츰 첸의 내면에 있던 망설임을 지워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세상의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그 젊은 여성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더 따뜻하고 달콤하게 변해갔습니다. 정신적인 부유함이 나이 차이와 물질적 부족을 채워주었습니다. 매번 여자친구의 연애 편지를 받을 때마다 첸의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이 관계를 확정한 후 황은 주말마다 남자친구를 찾아와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산책을 했는데 꼭 한 쌍의 연인처럼 보였고 무척 달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은 단순히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양가 가족의 이해와 동의도 필요했습니다. 첸 쪽은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그가 이 일을 아들에게 말했을 때 아들은 아버지가 반려자를 찾은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온 인생이 고단했던 아버지가 노년의 진실한 사랑을 찾은 것을 본 아들은 놀라움과 행복을 동시에 느끼며 곧장 두 사람에게 축복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황의 가족은 정반대였습니다. 딸이 늙은 노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격분하여 의절을 선언했습니다. 이웃들도 수군거리며 환기탐욕스러워 노인의 월급만 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첸이 실제로는 매우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를 아끼던 외삼촌은 첸에 대해 더욱 깊은 편견을 품었습니다. 그의 눈에 소중한 조카딸이 늙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 첸이 일부러 불쌍한 척을 하며 속여 젊은 아내를 얻으려는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실은 가족의 격렬한 반응 역시 이 재능 있는 여교사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유능하고 조건도 좋은 그녀가 38세가 되도록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결국 가난한 노인을 선택했으며, 게다가 그가 그녀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의 수군거림이나 부모의 반대도 그녀가 이 남자를 향한 사랑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독립적이고 강한 그녀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인생의 굴곡을 겪어온 그녀의 내면은 더 이상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행복을 쟁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첸과 함께 앉아 가족과 오랫동안 인내심 있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첸 역시 황을 잘 보살피겠다고 엄숙히 약속하며 시간이 흐르면 자신이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황의 아버지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가 가족의 동의와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2014년 11월 공식적으로 혼인 등록을 하며 부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고 몇몇 친한 친구들만 초대되었습니다. 누군가 황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그저 웃으며 남편이 밤마다 침대를 따뜻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자 당시 70세였던 첸은 얼굴이 벌개져 당황하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원래 두 사람만의 사랑 이야기였지만 너무 큰 차이 때문에 그들의 결혼은 현지에서 적잖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자들을 마주한 황 교사는 솔직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첸이 손을 놓지 않는 한 자신은 평생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한 공개적인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진실했고 그 약속 역시 진심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이래 두 사람은 10년이 넘도록 함께해왔지만 여전히 처음처럼 뜨겁고 깊었습니다. 일상에서 첸은 나이가 많아 허리와 다리가 자주 아팠기에 그녀는 늘 정성스럽게 안마하며 보살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두 사람은 늘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거나 공원에 가고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할 말이 끝이 없었고 여교사의 미소는 언제나 처음처럼 환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뒤 예전에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침묵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은 환기정이 자전거를 타고 남편을 태워 출근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뒤에는 환경미화원 헬멧을 쓴 첸이 아내가 챙겨준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큰 비가 내리자 그녀는 휴가를 내고 남편에게 우산을 가져다 주었는데 우연히 동료에게 들켰습니다. 놀림을 받자 그녀는 남편의 몸은 귀하니 빗물에 젖어 병이라도 나면 안 된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게다가 수십 년간 이어진 첸의 사기 사건 소송은 마침내 2020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록 소액만 돌려받았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좋은 아내를 얻었으니 운명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은 그 말을 듣고 만약 자신이 두껍게 대시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는 여전히 독신일 거라고 장난스럽게 놀렸습니다. 이 사랑의 비밀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여교사는 매우 단순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옳은 사람과 함께라면 김치만 먹어도 맛있고 잘못된 사람과 함께라면 용고기를 먹어도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첸은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김치를 먹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두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부녀로 오해받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할머니가 황의 손을 잡고 효녀라며 아버지를 모시고 산책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황은 굳이 해명하지 않고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달콤하게 아버지라고 불러 첸을 얼굴이 벌개지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황은 짧은 영상을 찍는데 푹 빠져 종종 남편을 함께 등장시키곤 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남편에게 높은 상투머리를 묶어주고는 집안의 꽃미남이라고 자막을 달았습니다. 댓글에서 누군가 그들을 늙은 소가 어린 풀을 뜯는다 라고 조롱하자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 쳤습니다. 세월이 이 결혼이 충분히 값지다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여전히 왜 황 교사가 이른 노인과 결혼을 고집했는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황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른바 문벌이란 세속에 눈에 비친 균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것은 영혼의 공감이었고 젠에게서 바로 그것을 발견했기에 평생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자의 행복은 때때로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며 마음에 사랑이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이 평생의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순위금살 차이의 결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면 그것은 바로 황 교사의 좌우명일 것입니다. 인생은 내 것이니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쟤는 그녀를 타이르고는 곧 자신이 먼저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위 이야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구독을 눌러 다음에 이어질 흥미롭고 독특한 이야기들을 지켜봐 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